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주제, 바로 탄소 제로의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단순한 환경보호 캠페인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돈줄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대 기업들과 산유국들이 왜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긴장하고 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환경 문제를 넘어선 글로벌 권력과 숨겨진 자본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한편의 정치경제 스릴러에 가깝거든요. 탄소 제로라는 그럴듯한 구호 뒤에 숨겨진 기막힌 비밀들, 그리고 치열한 머니게임.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숫자 하나 짚고 넘어가죠. 80%.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가 모여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들게도 현재 우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 믹스 중에서 석유나 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 여전히 80%를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의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끊기 힘든 습관에 아직도 깊숙이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끈질긴 중독의 결과가 정말 치명적입니다. 90%라는 숫자도 한번 볼까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거의 90%가 바로 이 화석연료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원인이 뭔지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도저히 끊어내질 못하고 있는 상황. 네, 정말 심각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 답답한 쳇바퀴에 갇혀 있다 보니 마침내 안 되겠다, 판을 아예 엎어버리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4월, 콜롬비아의 뜨거운 항구 도시 산타마르타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전 세계 기후 전문가들이랑 혁신가들이 그 뻔한 UN 기후변화 협약 같은 공식 회의장을 벗어나서 바로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기존 회의에서는 툭하면 산유국들이나 에너지 대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대로 된 진전을 번번이 가로막았거든요. 이 지루하고 의미 없는 공방에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들이 진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결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산타마르타 모임의 중심에는 정말 급진적이고 놀라운 아이디어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화석연료 확산 금지 조약인데요. 1998년에 피터 뉴엘 교수가 처음 제안했던 이 개념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화석연료를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조금씩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무기랑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엄격한 국제 규제를 통해서 강제로 퇴출시켜버리자며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대한 전환인 셈이죠.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아니,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분명히 훌륭한 대안들이 떡하니 존재하는데 도대체 왜 각국 정부들은 화석연료를 당장 딱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에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저 수면 아래 깊숙이 숨겨진 거대한 자금줄에 있습니다. 이 낡아빠진 시스템을 억지로 연명시키고 있는 엄청난 돈,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9,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1,378조 원이라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게 무슨 돈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 정부가 화석연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매년 쏟아붓고 있는 보조금 규모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화석연료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부가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어서 억지로 생명 연장을 해주고 가격을 싸게 유지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보조금이라는 거대한 돈 카르텔이 화석연료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산소호흡기, 그러니까 보조금을 당장 확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전 세계적인 정치적 마비 상태가 옵니다. 사실 전 세계 인구 70%가 화석연료 수입국에 살고 있거든요. 당장 콜롬비아만 해도 디젤 보조금을 조금 줄이려다가 트럭 운전사들이 고속도로를 꽉 막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청년 실업률이 높은 나이지리아 같은 곳은 석유 수출에 국가 재정을 거의 올인하고 있어서 이거 포기하면 그냥 국가 부도 위기입니다. 심지어 호주 같은 선진국조차도 대형 광산 기업들한테 매년 8조 원이 넘는 디젤 세금 감면 혜택을 퍼주고 있어요. 당장 이 돈줄을 끊는다는 건 곧 국가 경제가 휘청이고 정권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뜻이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돌아가는 쳇바퀴 속에서 아주 폭탄 같은 발언을 빵 터트린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호주의 광산 대기업이죠. 포테스큐의 억만장자 회장인 앤드류 포레스트인데요. 요즘 수많은 기업들이 투자자들한테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넷제로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 넷제로를 향해 완벽한 사기이자 멍청이들의 게임이다,
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듣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일침 아닙니까? 그가 넷제로를 대놓고 사기라고 부른 이유는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넷제로는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는 여전히 화석연료를 펑펑 떼면서 탄소를 뿜어내고 있는데 그냥 돈 주고 탄소 상세권을 사거나 저 멀리 어딘가에 나무를 심어서 회계 장부상으로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맞추는 눈속임에 가깝다는 거예요. 반면에 앤드류 포레스트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리얼 제로는요, 그런 상세권 같은 꼼수 일절 없이 기업 운영 자체에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완벽하게 0으로 만들어버리는 근본적이고 철저한 시스템 변화를 뜻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이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테시크는 2030년까지 자기들 광산 운영에서 화석연료를 100% 싹 다 퇴출해 버리겠다는 리얼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려 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실제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하나 없이 무거운 중공업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자기 돈을 팍팍 태워가면서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투자의 생생한 결과물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산타마르타 항구의 떡하니 등장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길이가 무려 75m에 달하는 거대한 선박 그린 파이오니어호입니다. 이 엄청난 배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쓰지 않고 오로지 친환경 그린 암모니아로만 바다를 가르며 움직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 자, 똑똑히 보십시오. 이렇게 거대한 배도 무거운 산업 장비도 화석연료 없이 충분히 쌩쌩 돌아갑니다. 라며 빼도 박도 못할 물리적인 증거를 들이민 겁니다. 물론 이 멋진 도전 앞에는 아주 차갑고 냉혹한 현실의 벽도 존재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솔직히 그리 녹록지만은 않거든요. 일례로 미국 현 행정부가 오히려 화석연료를 통해서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틀면서 글로벌 친환경 시장 전체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테스키 역시 이런 거시적인 흐름이 변하니까 최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던 일부 그린 수소 프로젝트들을 눈물을 머금고 구조조정하거나 아예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리얼 제로로 가는 길이 결코 꽃길만은 아니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콘크리트보다 단단한 화석 연료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프랭크 헬스 교수가 말한 선구축 후 철거 원칙에서 아주 그럴듯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격 진짜 안 맞는 연인인데 정 때문에 막상 헤어지지는 못하고 있을 때 가장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뭘까요? 나를 정말 아껴주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매력적인 새로운 사람이 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에너지 시장도 똑같아요. 기존의 화석연료를 무작정 끊어라 강요할 게 아니라 시장에 훨씬 더 완벽하고 가격도 저렴한 친환경 대안을 먼저 아주 매력적으로 구축해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옛날 습관에 미련 안 두고 스스로 낡은 걸 철거하면서 넘어온다는 경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선구축 전략의 무서운 파괴력이 지금 중국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중국인민은행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연 1.25%라는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초저금리로 막대한 자금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국가 금융 시스템 자체가 노골적으로 친환경 쪽에 유리하도록 판을 먼저 깔아주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금융 채멸화 전략인 겁니다. 이런 달콤한 유인책 덕분에 완벽한 대안 인프라가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구축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룰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중이죠. 자, 이제 돈의 거대한 흐름이 좀 보이시나요? 무늬만 친환경인 넷제로의 환상에서 깨어나서 글로벌 거대 자본들은 이미 꿀 수 없는 리얼 제로를 향해 아주 무겁고 힘차게 방향의 키를 틀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정책 변화라던가 기존의 보조금 카르텔 같은 장벽들이 발목을 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한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으로 우리 곁에 먼저 딱 구축되는 그 순간 화석연료의 종말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빠르게 우리 눈앞에 닥칠 겁니다. 전 세계의 돈이 진정한 제로를 향해 아주 강력하게 이동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다가올 미래의 진짜 가치가 과연 어디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그리고 자산을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